자, 일단 엑셀을 쓰셔도 되고 한셀을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한글이랑 서로 이제 같이 호환해서 쓰기 때문에 한셀은 한글에서 만든 엑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같은 거를 따다 붙일 때 엑셀은 오류가 좀 심하게 많이 나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셀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그 엑셀의 가장 최대 장점은 뭐냐면 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글로 표작업을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글로 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막 표를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여기에 내용을 다 채웠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내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요거에다 또 칸을 생성을 해서 밑에 걸 일일이 복사해서 아래다가 붙이고 또 넣고 이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한셀은 그 좋은 게 그러한 거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표를 미리 몇 칸 만들지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시기별로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시기별로, 여기 장르별로 했으면 시, 그쵸? 그 다음에 산문, 그리고 운문으로 먼저 해볼까요? 그럼 시, 사, 부를 먼저, 부, 사, 산고, 그 다음에 산문, 그쵸? 그 다음에 평론, 그리고 소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사.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막 민가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미 표로 정형화되어 있으면 또 이거를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시 밑에 민가를 넣고 싶어. 그럼 3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삽입이 있어요. 삽입을 해. 그럼 하나 생겼지? 그럼 여기에다가 민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민가, 뭐 부사, 상곡, 산문, 평론 하고 또 소설. 근데 소설은 내가 또 이번에는 백화소설하고 문헌소설로 나누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문헌, 백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합의 항목이 생겼죠. 그리고 희곡 이러면 대략적으로 양식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시기별로 선진, 한, 미진 남북조, 그 다음에 당, 송, 원, 명, 청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시기별로 시에 대해서 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면 여기에 또 복사 여기다 누르고 화살표 생기면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쪽 마우스에서 삽입 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시에 있어서의 유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가를 할 수도 있고 작품명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까 뭐 시에 있어서는 시체, 문체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품격 이런 것들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전체를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드래그 얘를 만들었죠? 그럼 요렇게 가만히 이렇게 건드리면 요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이 화살표가 검게. 그럼 요대로 밑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표를 일일이 다시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시만 이렇게 가면 얘는 다 시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가 이걸 잘못했다 그래도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이거 자체로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니까 한글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민가에서도 또 뭐 예를 들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민가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뭐 또 이런 그 수사기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에도 수사기법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번잡하다라고 하면 저는 좀 사실 단축키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X를 누르시면은 컨트롤하고 자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서 컨트롤 V 이렇게 컨트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울 거라 그러니까 오릴 거라서 X를 썼는데 얘 같은 경우 복사를 할 거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오른쪽 버튼에서 오려두기, 복사하기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법, 민가도 수사기법 이런 거 이제 있을 수 있다. 시어찾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부에서 한다. 그럼 부에서도 예를 들어 작가, 작품명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도 또 그럼 밀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오려서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사에서 있어서 또 다시 유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유파 작가 작품명 여기까지는 다 그대로 올 수 있죠.
그대로 또 복사해서 쓰고, 그 다음에 품격 이런 것도 그대로 갖다 해서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산곡에 대한 거는 또 여기서 이제 밑에 내리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산곡에 해당하는 또 뭐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작가, 작품명, 뭐 유파 여기까지는 또 동일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품격도 쓸 수 있고. 그럼 이대로 그대로 내려가고, 그쵸?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여기 이대로 내려가지고 하면 산곡 같은 경우에도 방금 산곡 이거였죠. 그럼 산곡은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문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작가별, 그러니까 공원운동 별명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가에 대한 산문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산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체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문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평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작가랑 작품명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작가 작품명은 하나로 합쳐도 되고, 본인이 이제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만들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항목만 있으면 내가 뭔가 오늘 우리가 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에서 오늘 뭐 희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가 작품명. 근데 희곡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소재. 어디서 취했는지, 어떤 작품이 관련된지. 그럼 이런 거 항목을 그냥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원대, 이게 나왔다. 그럼 원대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금 한자로 치세요, 나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누구 했지? 그 백박을 했다. 그러면 백박의 오동우는 뭐에 대한 거다? 장안가에서 소재를 취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쭉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쭉 잡으셔가지고 간단해요. 이 상태에서 여기 그림 중에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럼 이렇게 딱 한 표가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하면은 표의 모양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얘는 전체 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아까 이 표 잡았던 애는 얘예요. 기억하죠? 근데 이 옆에서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얘가 셀 병합이에요. 얘만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얘랑 하이 부류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다시 병합. 그 다음에 얘는 이 전체가 부에 대한 거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병합. 그 다음에 산은 이렇게 해서 다시 병합.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찾는 게 힘들면 산곡을 전체를 옆부분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또 메뉴가 쭉 떠요. 여기 중에서 또 이제 그 셀 병합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산문에서 또 이렇게 만들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희곡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잡극 뭐 이런 식으로 전기 이렇게 또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표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내용을 산문을 여기다 해놓지 말고 다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전체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다시 잘라요. 오려두기. 이 상태에서 요 밑에 넣고 싶어. 그럼 요 상태에서 그대로 삽입하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 보기 부분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눈금선만 지우면 이 부분이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부분 글자를 키우고 싶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한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귀여운 글자로 이제 또 바꾸고, 이렇게 하고 볼드 넣고, 해가지고 영역별로 색깔 넣고, 뭐 예를 들면 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 당송, 이 부분에 색깔 넣고, 그럼 색깔 같은 거 여기에 넣는 거는 똑같죠. 이런 거는 여기에 색깔 넣어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차면은 이거 전체를 파일 PDF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PDF로 저장을 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이거 늘려가면서 보면서 또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원노트에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거 자체를 이렇게 틀을 만들면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원노트 내에 어디 볼까요? 공부법에 넣을까요? 그래서 공부법에서 페이지 추가. 그래서 여기에서 고대문학 기평 제목을 뭐라고 할까? 기평 답안 정리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에 그냥 이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넣으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편집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편집하는 툴이 아까 그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삽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또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엑셀 스프레드 시트로 변환 이거를 눌러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엑셀로 변화가 돼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다시 엑셀로 편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컴퓨터에 깔려있는 엑셀 상태가 지금 불안정해가지고 자꾸 오류가 나서 제가 한 셀로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틀을 누가 하나 만들면 누가 하나 거기를 또 수정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머리가 모이게 되면 더 좋게 이제 보여지게 되니까 제가 이런 걸 해주고 싶어도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드리면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서 하다 보면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게 엑셀이 깔려있는 게 지금 시스템이 안 맞아서 이런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 지금 잠깐 촬영한 거는 여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